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층에서 보다가 10층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네. 네. 전 10층에서 많이 방송해서 뭐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인데요. 그렇죠. 원래가 10층이었죠. 네. 네.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가 됐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고지서가 뭐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네, 뭐 저도 해당 사고. 네,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이 종부세 고지서 발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신문 경제면을 도배하고 있고 또 인터넷 그 커뮤니티나 SNS에서 종종 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네. 하지만 근데 문제는 신문 기사들을 읽다 보면 우리 언론에 대한 답답함을 넘어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질 아니, 정도로 저는 기사들이 나와요. 딱 이미 예상된 거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맞아요. 그다음에 노인들은 어떡하나? 네,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 그래요. 한숨밖에 안 나온다. 세수는 3조 원 들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조선일보 지난주 기사가 대표적인데 네. 제목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 종부세 한숨, 세수는 3조 늘어. 이렇게 시작하는 이 기사는 정말 안타까움을 듬뿍 담아서 60대 은퇴 공무원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는데요. 네. 참고로 이 기사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대단히 많이 공유되고 있는 기사인데 예. 어떤 내용인지 오디오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60대 김모 씨는 26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다고 말했다. 은퇴 공무원인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전용 면적 161제곱미터에 2005년에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작년에 151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22만 원으로 2배가 됐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7월과 9월에도 작년보다 약 50만 원이 오른 총 638만 원의 재산세를 냈다. 김 씨는 연금 생활하는 부부가 6개월 사이에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라는 네, 기사 거죠. 내용이에요. 어떤 점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얼핏 듣거나 기사를 쓱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조선일보가 뽑아놓은 헤드라인을 보면 아이고 저 60대 부부 안 됐다. 아,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세금 너무 걷네. 아주 지금 60대 은퇴자들 허리를 뽑아먹으려고 그냥 등골 뭐 브레이커네. 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 기사의 할자더미 속에 몇 가지 암호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거의 암호? 예. 도작가의 사건 수첩 수준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대로 읽으려면 독자들이 직접 이 암호를 풀어서 읽어야 돼요. 암호를 풀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디오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 강남의 40억 원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60대 김모 씨는 26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다고 말했다. 은퇴 공무원인 그는 현재 시가 40억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에서 가장 큰 평수인 전용 면적 161제곱미터 61평에 2005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1주택자다. 2017년에 비해서 집값이 14억 원 이상 올랐지만 작년에 151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22만 원으로 2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7월과 9월에도 작년보다 약 50만 원씩 오른 총 638만 원의 재산세를 냈다. 집값 상승으로 재산 가치가 14억 원 이상 늘어났지만 종부세로 171만 원을 더 내게 생긴 김 씨는 서울 강남의 60평 아파트에 살면서 연금 생활하는 부부가 6개월 사이에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40억짜리라고요? 어때 같은 기사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다르죠. 예. 방금 들으신 숫자들이 어제 제가 국토부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직접 확인해서 넣은 사이트고, 네. 참고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에서 평당 매매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모 씨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한 달 평균 관리비가 70에서 75만 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관리비만? 네. 아니 근데 지금 기사에서 보면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 센트레빌 전용 면적 160제곱미터? 네, 161제곱미터. 그러면 아니 기자도 그러니까 이게 시가가 어느 정도 가고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도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한 것들, 그러니까 아까 암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이게 다 기사에 숨어 있거든요. 그냥 갈로로 처리되고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모 씨가 사는 아파트 이름 나왔죠? 예.
대치동 아파트 이름 나왔고 평수 나왔고 평수 나왔고 그것도 전용 면적으로. 네, 전용 면적으로 상세하게 물론 갈로 처리해서 잘 안 보이게 해놨지만 네. 아마 조선일보 기자는 기사 쓰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야, 이 정도 알려줬으면 기사에 나오는 아파트 시세 얼마인지 또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얘기해줬으니까 평형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건 독자들이 알아서 찾아보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해하겠지 뭐. 뭘 알아서 찾아봐요. 뭐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사실 어떻게 아파트 이름만 넣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 숫자만 넣고 안타까운 사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러게요. 결국은 이제 그 제공에 대한 기초 사실을 어디까지 제공하느냐 이 문제. 사실 다 제공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근데 푸는 거는 독자의 몫이라는 거죠. 아, 그거 근데 기사를 그냥 읽는 거지 해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뒷시간에 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친절한 경제를 표방하잖아요. 예. 근데 조선일보 좀 불친절한 경제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된 기사를 보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종부세에 관련된 기사들 대부분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또 다른 사례가 많아요. 어떤 사례가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 11월 22일에 매일경제가 쓴 마포 김과장도 낸대 종부세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마포 김과장도 네. 낸데요. 이거 일단 우리 옆에 있는 일반 서민들이 내는 그런 기분을 주잖아요, 제목이. 네. 기사를 보면 마포에 사는 40대 직장인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고 네.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던 종부세 고지세가 자신에게 날아온 것을 본 40대 직장인 김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막막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기사에는 정말 폭탄이 떨어지는 그래픽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마포 김 과장도 낸대. 그리고 폭탄 투하되는 장면. 이러니까 직관적으로 야, 이 기사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한눈에 확 들어요. 근데 여기에도 암호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암호가 있습니다. 어떤 암호? 이 암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기사에는 이분이 사는 아파트 이름만 나오거든요. 네. 전용 면적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아파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많은 걸 또 유추해야 됩니다. 예. 이 아파트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 예.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현재 시세로 19억 5천만 원에서 20억에 거래되고 있는 45평형대 로얄층에 사는 일부 거주자들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또 올해 부과된 종부세 세금 금액은 네.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이요? 네. 종부세 금액이? 예. 그리고 예. 또 부동산 거래 자료를 뒤져보면요. 네. 이 아파트는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9억에서 10억 올랐습니다. 아니 상승액만? 예, 상승액만. 차액만 10억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매경 기사의 암호, 한 줄 암호를 가지고 풀어서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서울 마포에서 45평형대 로얄층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에게 22만 원의 종부세가 나왔는데 네. 집값 상승으로 작년에 비해서 재산이 10억 원 가량 늘었지만 22만 원의 종부세 때문에 한숨을 쉬며 막막해하고 있는 마포의 김 과장님이 있다. 저하고 바꾸면 안 될까? 다들 댓글이 그래요. 저랑 바꿔요. 저 22만 원 낼 테니까 저랑 집 바꿔요. 저는 공 하나 댓글 붙어도 많아요. 좋아요. 저는 공 하나 붙어도. 네. 따라서 지금 종부세 기사 같은 경우 현재 집값과 상승폭을 넣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종부세 기사에 현재 집값 상승폭 넣어서 읽고 쓰자, 운동하자, 읽고 쓰기 운동하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는 짤 중에 이런 짤이 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말한 건데요.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산다. 예, 그렇죠. 30억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것 아니냐. 4705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세금 내고 싶네요. 그죠? 개콘 개그 소재로 딱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조선일보는 안타까운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물론 뭐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뭐 기꺼이 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상승분 대비 지출 최소한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글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많이 올라오니까 미국에 거주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에서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재산세가 나온대요. 그래요? 보유세만 1,000만 원 나온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네, 근데 네. 뭐 어마어마한 걸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 네. 자, 그 일단을 지금 이종훈 작가께서 한번 쫙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